시차가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은 일본만 다녀봤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비행도 처음 해봐요. 오전 10시 비행기 타서 14시간을 비행하는데도 뉴욕에 도착하면 같은 날 오전 11시입니다. 마치 시간을 거슬러 가는 것 같아요. 기내식은 식사 2번, 간식이 1번 나옵니다. 완전 채식으로 특별 기내식을 사전에 신청했어요. 특별 기내식은 일반 기내식보다 먼저 나오더라고요. 별거 아닌 순서뿐인데 비채식 사이에서 채식으로 온전히 대접받는 기분이라 좋았어요. 완전 채식은 주로 샐러드와 빵, 데친 채소와 소스가 얹어진 밥이 나옵니다. 참고로 아시아나항공은 종교식, 식이요법, 유아식 등 다양한 특별 기내식을 제공하니 채식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내식을 원치 않으신다면 이용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장거리 비행은 거의 수행과 같습니다. 정신과 육체를 다스리고 훈련하는 것. 저는 끝내 목베개와 친해지지 못해 잠을 많이 못 잤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어서 허벅지에 알도 배고 발바닥도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이 모든 걸 감수하게 합니다. 뉴욕에서 돌아다닐 때는 주로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뉴욕 지하철 악명 높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역도 차량도 굉장히 오래되어서 청결하지 않고 승차감도 안 좋습니다. 출구 표시도 번호가 아닌 거리 이름과 방향으로만 적혀 있어 어려웠고 모든 출구가 모든 플랫폼과 연결된 게 아니라서 자주 헤맸습니다. 뉴욕 지하철 시스템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적응했을 때쯤 여행 일정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미국 음식은 제게 상당히 짜요. 샐러드나 식빵 등 짜지 말아야 할 음식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피클도 짜고 샌드위치도 짭니다. 지금까지 몇 개 안 먹어보긴 했는데 미국 음식이 대체로 이렇게 간간한가? 다 간이 강한 것 같아. 뭐 슴슴한 게 없어. 아까 그 빵 조가리도 사실 걔가 짤 이유는 없는데 근데 미국 음식들이 간이 슴슴한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물 많이 마셔야죠. 그러니까 물을 진짜 많이 먹었어. 어떻게 화장실도 없는 나라에서 버섯 간이 좀 세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버섯보다는 조금 간이 많이 되어 있어. 아 고기. 야채 이런 거 아니야? 샐러드? I wouldn't want to be like that. 우와 Imagine. 먹었던 거 중에 제일 짜. 진짜 I just- 소금이야. Like, 진짜 이거? 근데 피클을 개짜게 절인 것 같아. 바다야 바다. 어때요? 나 짜다. 아 진짜? 저는 미국으로 이주하는 건 음식 때문에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원래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잘 되었습니다. 잘 모자라시면 말씀해주세요. 네. 음식 양도 기본적으로 많아요. 미국 사람들은 보통 다 먹나 궁금해요. 채소 크기가 그게 아니라면 양을 줄이고 가격을 낮춰 팔면 좋을 텐데요. 짜고 양까지 많아서 가끔은 식사가 벌칙 같기도 했습니다. 물가도 정말 비싸요. 코리아타운 내 한식당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2만 원이네. 봉봉 5,000원. 그래서 여행 내내 컵라면을 자주 먹었습니다. 음식이 비싸고 물리니까 간단하고 칼칼한 것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 장면이. 맛있다. 내 안에 흐르는 한국인의 피. 그럼에도 비건 메뉴 채식 옵션이 흔해서 좋았어요. 식당에서 비건 메뉴가 있느냐고 여쭈면 비건이 무엇인지 모르는 점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비건 표기가 된 메뉴판에서 여러 개의 비건 메뉴 중 제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는 것은 한국에서는 하기 힘든 경험이거든요. 과연 이 메뉴에 어떤 식재료가 들어갔을지 염려하지 않고 육류와 해산물을 빼주실 수 있느냐 직원께 묻지 않고 그럼에도 딸려 나온 육식 재료를 일일이 건져내지 않는 식사를 여행 내내 꽤 자주 해서 편안했습니다. 뉴욕의 공원은 시민들에게 정말 일상적인 공간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크고 작은 공원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공원에서 조깅도 하고 음식도 먹고 책도 읽어요. 저희도 여행 동안 공원을 자주 걸었어요. 그리고 도토리 나무가 많아서인지 청설모도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뉴욕의 가장 큰 공원은 센트럴파크입니다. 센트럴파크에는 자빠져 있을 수 있는 잔디밭 말고도 컨텐츠가 많습니다.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 노점상도 많고 보트도 탈 수 있습니다. 시작. 근데 마차가 있어서 큰 길에는 말똥 냄새가 납니다. 저희가 여행한 기간은 뉴욕 LGBTQ+ 필름 페스티벌, 뉴욕 퀴어 영화제와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제 상영 작품을 하나 예매해서 봤습니다. 저희가 갔던 영화관은 단차가 상당히 낮았고 신기하게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메뉴판과 메모지가 있어 영화 상영 중간에도 음식을 주문해 놓고 먹을 수 있었어요. 외국에서 원어로 된 영화를 자막 없이 본 것은 처음인데요. 정확히 알아들은 건 몇 문장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올젠더 레스트룸이 정말 흔하더라고요. 올젠더 레스트룸이란 성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용 화장실은 주로 공간을 분할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성별 공용으로 사용하는 분위기라면 미국은 여러 화장실을 모두 올젠더 레스트룸으로 지정하기도 하고 칸이 많은 큰 화장실을 통째로 올젠더 레스트룸으로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한국에서 외부 화장실을 사용할 때 몰카 등의 범죄에 불안을 느끼는데요. 미국의 올젠더 레스트룸은 외부와 다를 바 없이 모두가 이용하니 단절되거나 폐쇄적이지 않아 오히려 편안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을 사용하며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 반가웠어요. 드랙 공연도 봤습니다. 대낮에 그것도 시내 호텔 4층에 있는 바에서 드랙 공연이 열린다는 게 너무 낯설어요. 한국이었으면 대관 허가부터 거의 불가능했을 거란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드랙 공연은 거의 비주얼과 립싱크 퍼포먼스 정도였어서 이게 과연 예술적 가치가 있나 고민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공연을 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대별 테마가 선명하고 관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유머 요소가 잘 버무려진 것이 다른 쇼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성적으로 과감한 퍼포먼스일수록 더 많은 호응과 팁을 얻거나 티팬티 라인에 지폐를 꽂아주는 행위 등 때문에 과연 이 쇼를 성산업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여행 동안 가장 많이 간 곳은 의외로 타임스스퀘어입니다. 번화가 중심에 있어서 자주 지나치게 됩니다. 저는 타임스스퀘어가 건물 이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구역 이름이었어요. 건물 외벽에 LED 전광판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어떤 전광판은 건물 위로 솟아있기도 하고요. 너무 화려해서 진짜 눈 돌아갑니다. 상업 광고의 메카답습니다. 여행하는 내내 일몰과 야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전망대인데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로 주변에 높은 빌딩이 정말 많습니다. 그 사이에 파묻혀 있는 도로와 낮은 건물들을 집중해서 보고 나면 그제야 주변 빌딩들이 얼마나 높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서로 경쟁하듯 삐죽삐죽 올라간 빌딩들을 보며 마냥 감탄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6월에 다녀온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반대 투쟁을 생각하면 저 높은 빌딩들이 다 방위산업으로 누적한 자본 같아서 씁쓸하기도 했어요. 뉴욕의 자본 중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 파블로 피카소, 구스타프 클림트, 앙리 마티스, 살바도르 달리, 잭슨 폴록, 마르크 샤갈, 앤디 워홀 등 미술의 미음도 모르는 제가 알아볼 정도로 유명한 작가의 작품들이 방마다 툭툭 놓여 있습니다. 유명한 작품들의 크기와 섬세한 정도를 실제로 보는 것만으로도 인상 깊은 경험이었어요. 뉴욕은 그래피티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건물 외벽뿐만 아니라 신호등, 쓰레기통, 소화전 등 온갖 곳이 스티커와 그래피티로 덮여 있어요. 이 정도면 꾸민 게 아니라 거의 혼내준 느낌입니다. 참고로 뉴욕에서도 그래피티는 불법입니다. 의외로 시내에 큰 차도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번화가가 많은 맨해튼에서도 강남대로 같은 차도는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뉴욕 보행자들이 무단횡단과 신호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자잘한 블록마다 횡단보도와 신호가 있는데 차도가 좁으니 그냥 건너버리는 느낌? 헉, 근데 며칠 전 뉴욕주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신호위반을 합법화했네요. 축하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만든 센트럴파크, 프라이드 플래그, 올젠더 레스토룸, 한낮의 드랙쇼를 생각해보면 뉴욕은 참 상냥하고 포용적인 도시지만 동시에 뉴욕은 참 이상한 도시입니다. 높은 빌딩 숲 사이 거리에 홈리스들이 정말 많이 살아요. 카트에 짐더미를 싣고 다니고 지하철 안에서 자고 있기도 하고 건물 앞에 앉아서 누군가 돈이나 음식을 주길 기다리기도 하고 워낙 전 세계의 이민자들이 몰려서 도시가 과부하로 터져버린 건지 대마초 냄새는 거의 도시의 냄새가 됐습니다. 3년 전부터 뉴욕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를 판매하는 것이 합법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리 합법이라지만 대마초 흡연율이 너무 높습니다. 번화가에서, 주택가에서, 지하철역 플랫폼에서, 공원에서 시도 때도 없이 대마초 냄새가 납니다. 여행 기간 내내 풀진내 맡으며 다녔습니다. 이렇게 마음 놓고 가을을 만끽한 것이 참 오랜만입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매년 10월 국정감사로 바빠서 언제 단풍 드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요. 뉴욕에서 일주일 넘게 돌아다니면서 나무들과 함께 물들어간 것이 좋았습니다. 이번 여행 내내 곱씹은 시가 있어요. 김용택 시인의 안녕 피츠버그 그리고 책입니다. 시를 잘라 읽는 것은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워낙 긴 시고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읽고 영상 마칩니다. 나는 뉴욕으로 갈 거야. 뉴욕은 터득과 깨달음을 기다리는 막 배달된 책더미 같아. 어디에 이르고 어디에 닿고 그리고 절망하는 도시야. 끝이면서 처음이고 처음이면서 끝 같아. 외면과 포기보다 불만과 긴장이 좋아. 선택이 싫어. 아빠, 나는 고민할 거야. 불을 밝힌 책장 같은 빌딩들.
방황이 사랑이고 혼돈이 정돈이라는 걸 나도 알아. 도시의 내장은 석유 냄새가 나. 그래도 나는 씩씩하게 살 거야. 난 어디서든 살 수 있어.